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갓끈을 직접 손수 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이로울 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돌아올 손해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일 간의 수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국방 다방면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 갈 것이 뻔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단호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은 일본이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했던 것은 일본은 한국과 달리 삼국 안보 협력을 중시한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측면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보다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이번 한국의 조치를 빌미 삼아서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조치 시행과 더불어 수출 규제 품목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눈치를 봐오던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명분을 쌓은 셈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 주도로 유지되어 온 한미일 안보체제도 흔들리게 될 겁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서 북한과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로 이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면 미국이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인도와 호주 등이 미국의 강력한 안보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한미일 안보 체제가 흔들린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일 두 나라 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협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동향을 추적 탐지할 때 일본의 인공위성 정보와 해상 초계기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의 최종 궤도는 일본의 정보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서로 보완하자는 것이 협정의 주 목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와 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군사정보위성 8개,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6척입니다.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공중 초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110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지스함 3척, 조기 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역량으로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삼국이 공동 대처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최근까지 청와대와 외교부에 지소미아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소미아 연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잇따라 경고를 보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협정을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기류가 돌변해서 전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의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세가 불리해진 영감이 느닷없이 상대방 졸 앞에 차를 갖다 놓고 큰 소리 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편 졸에게 잡혀먹인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청와대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수를 쓴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돌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번지는 여론이 정부 여당, 현 집권 세력을 뒤흔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세 등등하게 퍼져나가자 전국 전환용 카드로 쓴 것이 지소미아였다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더 큰 대형 사고가 터지면 먼저 사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일성이 주장하던 갓근 이론입니다. 남조선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에 묶여 있는 것과 같다. 갓끈들 중에 하나만 잘라버리면 갓이 날아가듯이 남조선은 간단히 끝난다. 그러니까 남조선 갓끈 끊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던 1972년도 김일성의 공작 지침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상에 아무도 흉내조차 낼 자가 없을 정도로 겁 없고 용감하고 무모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4대 강보 철거, 9.19 남북군사협의와 과감한 국방 해체, 한일협정과 같은 국가 간 협약 무력화 등의 조치를 눈 하나 깜짝 않고 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캐고 확인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이 과감하고 무모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미일 안보체제의 연결고리마저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김일성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갓끈을 끊은 셈입니다. 이번 일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갓끈을 직접 손수 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